또 어제 그 이정선인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또라이 여자 있잖아요. 이름도 까먹었네. 걔가 그 행안부 이상민 장관한테 저는 질타할 수, 강선우. 근데 질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부모까지 거들먹거려 가면서 무슨 가정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너는 가정교육을 어디서 배웠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정치적인 그 악감정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인격을 말살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저도요. 진짜 예. 완전히 개차반으로 만들어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우위에 있잖아? 그럼 상대방한테 되게 너그럽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내가 좀 몰린다 싶으면은 말꼬리 잡고 인신공격하고 막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강선우는 자기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만큼 힘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제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만 범죄자야. 그리고 드러내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다 범죄 집단이 돼버린다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애초부터 정가 사범을 그렇게 그 대표를 세울 때 이렇게 조직이 수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냐고. 결국은 정가사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해석이니까 뭐 저는 거기까지는 뭐 발언을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여져 오는 그게 이제 느껴지니까 어떤 민주당과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어떤 진영들이 지금 거의 이성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 그 강선우 의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적이죠. 아니 그 독성이 가장 큰 그 독극물이에요, 사실은. 저희 옛날에 민주노총에서 이제 저 민주노총에서 활동할 때 대의원대회를 가면은 그분이 이제 별명이 하얀 원피스인데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이제 한 여성분이 계세요. 그분만 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막 그냥 쉬지도 않고 되게 하이톤으로 막 당장 총파업을 선언해야 된다고 맨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한 번 하얀 원피스 입고 쇼를 한 이후에 이제 그분만 나타나면 야 하얀 원피스 또 나왔어, 하얀 원피스 또 나왔어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교조 교사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쟤한테 애를 맡겨도 돼? 저런 교사가 애를 가르칠 수 있어. 우리끼리 민주노총 내에서도. 근데 저는 어제 강서를 보면서 그 하얀 원피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쟤 그 하얀 원피스 거의 찜쪄먹는데 쟤한테 국회의원을 맡겨도 돼?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도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최소한 서로를 인정하는 그거를 넘어서면 안 돼.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이 계속 되면 됐잖아요. 이 진영 간의 어떤 간극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정 막 김남국 이런 애들이 언론에 맨날 나니까 자기도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고민정 김남국은 바보잖아요. 근데 얘는 바보가 아니고 사탄이야. 아니 진짜 좀 안타까운 게 본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민 장관을 인격적으로 모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삐끗하게 한다든지 뭐 이상한 발언을 한다든지 자기가 의도했던 어떤 뭔가를 실토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얻은 게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보는 모든 사람한테 사실은 그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지만은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2017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김남국이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황당하긴 한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잖아. 약간 귀여워. 웃잖아. 우리가 보면서 개그 콘서트를 보듯이 웃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카타르시스를 줘. 왜냐면 너무 웃겨.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웃긴 게 아니고 보고 있으면은 아이씨 막 가서 한 대 기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사람들에게 완전 암을 유발시켜요. 어떤 진영 간의 적대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맞아요. 아니 객관적인 팩트나 자기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사람이 어떻고 못 배웠나느니 무슨 부모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얘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부모를 저격함으로써 누가 욕을 먹냐면 지네 부모가 욕을 먹는 거야. 다 사람들이 전혀는 부모한테 배운 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왜 나와서 지 부모 욕을 매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좌파 지지자들도 강선우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를 보면서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많아지면은 민주당은 맛이 가겠죠. 그 박종환 신부 진짜.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신부들이 막 그렇죠. 전용기 추락하라고 막 이런 거 올렸을 네. 때 팔땡쿡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미친년들 많다 그랬더니 민경호 대표님이 옆에서 너는 이걸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신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속으로는 누구든지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놓고 그걸 발언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라고 성직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최소한 그러니까 욱하고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 하더라도 또 어떤 공적인 지위에 있거나 뭐 어떤 이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예. 이상민 장관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나 폼나게 때려치고 싶지만 그거는 그렇죠.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여기서 막 싸우고 그런 적 대한연대에서는 뭐 싸우는 아니, 일이 그리고 없겠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지. 그럼 나도 폼나게 때려치고 싶지. 하지만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감이 없는 거잖아요. 폼나게라는 말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 쓸 말일 수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TPO에 안 맞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난리칠 주제냐고. 근데 아이, 저는 뭐 나중에 이제 소개할 건데 그거는 또 리포트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부님들의 전용기 이건 또- 추락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맞아요. 나오지만 폼나게는 하루 종일 나오고 있죠. 맞아요.